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아 3M 교직 논술 윤승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월 달부터 이제 교직 논술 쭉 준비해 올 텐데 아직까지도 뭐 서론 결론 쓰기 힘들고 또 뭐 이제 뭐 추시를 비롯해서 이렇게 문제 접하면 도저히 이렇게 답을 좀 쓰기가 힘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딱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저를 이렇게 빨리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그 단기 특강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유아교육 논술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또 쉽고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그 단기 특강 도움을 받으시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18점을 넘어서 만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치른 추시 요것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써야 만점인가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가 지금 보면은 지금 소재는 뭐냐? 부모 면담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장학 중에서 이제 멘토링 요걸 이제 주제로 해서 지금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문제를 딱 접하게 되면 요 그 문제를 잘 번역을 해야 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이 스스조지 쓰라고 한 걸 쓰고 그 다음에 또 배책일파 배점을 체크해가지고 1점의 요소를 잘 이렇게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인 서술, 뭐이사 이런 뭐 세 가지 원리를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봐서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조지 쓰라고 한 걸 쓰고 조건을 잘 지키는 겁니다. 요 부분이 돼야 여러분들이 이제 8부 능선을 넘고 만점까지 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이 논점 파악에 실패를 하면 여러분들이 총을 맞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지시문하고 그다음에 제시문 그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논술의 내용 해가지고 배점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을 꼼꼼히 잘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보면은 초임교사가 이제 민교사고 경력교사인 체교사. 이제 그러면 그거 이제 대화가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유치원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와 관련해서 민교사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 민교사가 등장합니다. 이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세 가지 이거 찾아 중요해요. 찾아서 그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제 수정을 해라. 수정을 하여 쓰고 적절하지 못하고 생각하는 이유, 그 이유가 그러면 어떤 것이냐 하는 그것을 이제 논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지금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 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지나갈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방하고 이 대처하는데 그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 무엇이냐? 그럼 우리가 제시문을 전혀 안 봤다고 쳐도 자 민교사가 뭔가를 잘못했다면 예방하는데 잘못했고 또 대처하는데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논리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이번 이제 추시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전문적인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거 전혀 필요 없고 오로지 논리적 사고 또 논리적 표현 이 두 가지가 만점이냐 아니냐를 이제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근데 첫 번째 이렇게 그 논점을 보면 예방과 대처에 관련한 민교사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니까 아무튼 우리가 제시문을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딱 체크가 되면서 뭔가 예방을 못했구나. 또 그 예방을 못해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대처를 잘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찾아가지고 이제 수정을 하는데 여기 이유를 대라. 그러면은 자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요소 아닙니까? 요걸 찾아라.
그 다음에는 요걸 수정을 해라.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이유를 대라라고 지금 첫 번째 논점의 지금 구성 요소 여러분들이 답을 서술하는데 이제 요소는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지금 몇 점으로 돼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안전사고 관련 적절하지 못한 행동의 수정 그 이유 해가지고 지금 3.3점에서 6.6점이네요. 그러면 이건 상당한 지금 배점인데 이 3.3점 배점을 체크해 보니까 3.3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적절하지 못한 행동 요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 그것을 수정하는 것 요 두 가지 요소가 이제 3점이고 이 세 가지를 쓰는 건데 이제 거기에 이유를 대는 것 각각의 이유를 대는 것이 세 번째 요소죠. 이렇게 이제 그 이유를 대는 것이 지금 세 번째 요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저 요구를 했는데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시 답안을 보면 예시 답안은 어떤 식으로 쓰였냐면 자, 이런 것을 잘못했다. 그래서 먼저 그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그 세 번째 요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따라서 이렇게 그 잘못된 행동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두 번째 요소가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서술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요구사항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찾아서 수정을 하고 그 이유를 이제 대라 하는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쓰거나 또 채점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서술을 해야 되는데 그 서술의 순서가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 그러니까 꼭 요구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1, 2, 3인데 이 순서를 바꿔서 1, 3, 2 이게 잘못됐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다음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그 서술의 순서 이런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제 분량이 중요하죠. 이제 분량은 지금 논술의 내용이 15점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1점에 이것이 60자 즉 한 그 저 1점에 60자니까 한 줄이 25자죠. 그래서 두 줄 정도 그리고 그걸 약간 넘어가는 이 정도의 답을 평균적으로 1점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럼 1.60자라고 하는 것은 문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걸 문장으로 생각하면 보통 한 문장이거든요. 긴 한 문장 아니면은 짧은 두 문장 세 문장은 절대로 1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이 교직 논술의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1점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문장으로 보면 한 문장에서 두 문장이고 절대로 세 문장은 될 수가 없다. 세 문장을 쓰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지면 부족으로 해서 실제로 써야 될 내용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순서로 이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지금 보면은 몇 문장으로 써야 되냐? 그러면 예시 답안 같은 경우 지금 문장 수는 이제 이게 잘못됐다. 그다음에 그런 이유는 이런 거다. 그리고 또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총 세 문장으로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잘못됐고 그거 이유가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몇 점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2점짜리입니다. 2점짜리인데 요 2점짜리를 이렇게 세 문장으로 처리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때 이제 만점을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바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 민교사의 발언이니까 민교사의 발언에서 지금 찾아보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동서 어머니께서 무척 화가 나셨어. 화가 나셨어.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니까 민교사가 자 얼굴에 작은 상처가 났다. 상처가 났는데 뭐 대수롭지 않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교사의 판단이니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원할 때서야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뭘 잘 봐야 되냐면 제시문은 이 한 문장이 의미 없이 쓰여 있는 문장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이렇게 구조를 나름대로 이제 출제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모든 문장은 허투루 쓰는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잘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또 급한 대로 유치원에 있는 원고를 바꿔줬다. 요 급한 대로 이렇게 연고를 발라줬다. 이런 또 이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뭐 울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다. 뭐 그런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뭐 부모님께 알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귀가를 시켰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논점에서 민교사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 안전교육의 이제 예방과 대처하고 관련해서 이것은 이게 쉽게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행동인데,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요걸 이제 이유를 찾아 여러분들이 써내야 되겠잖아요. 왜 문제가 됩니까? 하원할 때서야 이렇게 발견을 했다. 요것은 이미 이 상처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났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발견한 시기가 바로 이렇게 발견하지를 못하고 하원할 때야 발견을 했다. 지금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와 관련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방을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바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 하원할 때서야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해결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그 해결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평소에 이렇게 유아들을 잘 관찰을 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전사고를 어찌해야 돼요? 예방을 해야 됩니다. 예방을 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는 즉각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급한 대로 연고를 발라줬다 이 말이에요. 상처에. 근데 이제 요것에 대한 그 이제 문제점이 뭐냐? 요걸 서술한 부분에서 이제 실제 선생님들이 쓴 답안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상처에서는 연고를 발라주면 안 된다. 뭐 이제 거즈를 먼저 대줘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그 이제 자기의 어떤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이유들을 써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상처에 있다 그러면 연고를 발라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다른 그 뭐 안티프라민을 발라줘야 되냐? 요오드를 발라줘야 되냐? 이것은 지금 민교사가 그 의학적인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학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임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뭐 꺼지를 대줘야 된다 어쩐다 이런 것도 맞는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보건교사한테 이렇게 그 바로 보여주고 보건교사가 조치를 취하게 해야 되고, 또 더 전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더 전문적인 조치를 이렇게 취해야 되는 거지, 그냥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렇게 자기 상식선에서 이걸 처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그냥 귀가를 시켰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뒤에 보면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것이 있죠. 또 화가 막 났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화가 난 이유는 무관심해서 여기 이제 그 제시문의 내용을 보면 화가 났다. 그러면은 부모가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민교사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 지금 동수한테 우리 선생님이 아무런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한 안전사고라 할지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소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동수의 상태가 어쩐지,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조치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부모가 물론
물론 이 다친 것에 대해서 또 서운하고 또 괘씸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이해가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논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접근해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논점으로 한번 이렇게 가봅시다. 두 번째 논점, 대화에서 부모 면담과 관련된 멘토링 중 이제 부모 면담을 소재로 해가지고 지금 민교사하고 최교사가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최교사가 민교사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이거 세 가지를 찾았어라. 그것이 이제 3점이고 그것이 이제 민교사한테 미치는 어떤 이제 찾아서 이걸 찾고 그다음에 민교사한테 그것이 미치는 긍정적 기대 효과를 써라. 그럼 일단은 찾아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 눈을 크게 뜨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어려 붙이는 거예요. 어려 붙이는 건데 이제 요 분량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식으로 이제 재진술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또 이제 긍정적 기대 효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하라 했는데 실제 이제 제시문을 보면 제시문 안에 그런 이제 그 최교사가 A라고 하는 어떤 정서적 지원을 했다고 하면 이제 그것에 의해서 유발된 A 다시 즉 긍정적 기대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제시문 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시문을 꼼꼼하게 지금 분석을 하면서 체크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찾아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런 이제 정서적 지원이 있었다고 하면은 또 전문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정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태도와 관련된 것이고 이제 전문적 지원이라고 하는 건 업무하고 관련된 것이죠. 이제 업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뭐겠습니까? 부모 면담이야. 부모 면담과 관련된 전문성, 요것과 관련된 지원을 찾아서 또 그것도 긍정적 기대 효과를 이제 세 가지 이렇게 써봐라 하는 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제 그 찾아봅시다. 이걸 잘 찾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 멘토링을 통해서 이 마지막이 지금 이 보면은 마지막 논점이 제일 오답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답이 제일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논점이 어렵습니다. 잘 봐보세요. 자, 이 멘토링을 통해 두 교사에게, 그러니까 멘토 멘티가 에게 공통적으로 증진될 수 있는 교사 역량이 어떤 것이냐? 공통적으로 이제 증진될 수 있는 교사 역량 세 가지를 써라. 그 다음에 그 역량 개발의 필요성을 해놓고 대화 내용에 근거하여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화 내용에 근거하여 이런 조건들을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체크 그냥 쓰라고 하는 것인지 대화 내용에 근거해서 쓰라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은 이것은 그냥 평소에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철두철미하게 그 이제 대화 내용들을 이렇게 잘 꼼꼼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이 멘토링을 통해서 이제 증진할 수 있는 교사 역량, 컴피턴스 이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아내게 되겠죠. 근데 마지막 논점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교사 역량 세 가지를 쓰고 그 역량의 개발의 필요성을 이제 논한다고 하면 보통 이제 그 점수가 이제 필요성 해가지고 요것이 3점 세 가지니까 그 다음에 그 역량의 필요성을 각각 논하시오 이렇게 했으니까 또 이것도 3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논술의 내용 그걸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요거 6점이 아니고 요거 6점이 아니고요. 그냥 3점으로 이것이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여기 아니고 그냥 3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역량과 이제 그 필요성을 이제 그 연계를 시켜야 되는 건데 자 지금 여러분 봐보세요. 멘토링이잖아요. 멘토링 뭡니까? 장학입니다. 그러면 장학이 왜 필요하냐? 그럼 가장 이제 어떤 궁극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해 주니까. 그러면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해 주는 것이 바로 장학이거든요. 그럼 뭐 멘토링도 이제 장학의 하나이기 때문에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 멘토링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교사 역량을 키워가지고 뭐냐? 전문성을 신장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궁극적으로 전문성을 신장해 주는 거다.
그러면 이 멘토링을 통해 그러면 이 멘토링은 뭐냐면은 거기에 전문성은 어떤 거냐면 지금 부모 면담이잖아요. 이게 부모 면담의 전문성을 키워준다. 어떤 A라고 하는 역량, B라고 하는 역량, C라고 하는 역량이 함양이 되면 최종적으로 그것이 이 부모 면담과 관련된 전문성을 키워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귀착이 이제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요 두 번째 논점, 세 번째 논점 요것을 염두를 하면서 그 제시문을 이제 꼼꼼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 가 봅시다. 자, 보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논점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제가 초임이라서 부모님과 면담이 아직 어려워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처음엔 누구나 어렵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다 어렵기 마련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 말에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위로가 됩니다. 그럼 벌써 하나는 이렇게 나왔어요. 부모 이제 정서적인 측면에서 이건 이제 요것은 이제 정서적인 어떤 지원을 했냐라고 할 때 어렵기 마련이다. 이런 말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어쩌냐 민교사가 위로를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 면담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부모 면담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도와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런 정서적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효과는 뭐냐? 용기가 이제 솟아난다 이 말. 용기가 솟아나. 요것이 이제 또 정서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달에 정기 부모 면담 기간에 오늘 오후에 우리 반 부모님들 개인적인 면담 계획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면담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 반 오셔서 부모 면담을 참관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이 부모 면담을 참관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전문적 지원입니다. 전문적 지원이에요. 그럼 전문적 지원이 이렇게 이제 한 가지 요소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주신다면 면담 절차하고 부모님을 대하는 방법을 배워 면담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 면담을 이렇게 참관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하는 말은 지금 어떤 거냐면은 면담 절차 부모님을 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겠다. 이게 바로 어떤 거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효과가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긍정적인 효과. 면담 절차와 부모님을 대하는 방법을 내가 배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쭉 나가 보면 이제 부모 면담을 참관하셨다고 하니 제가 더 열심히 이제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민 선생님이 부모 면담을 참관해. 그러니까 나도 어쩌냐 이제 더 열심히 하고픈 그런 마음이 생겨. 그러면은 이게 바로 이제 어떤 것과 관련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냐? 역량. 이 역량과 관련해 가지고 저도 뭐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네요 하는 그런 어떤 적극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적극성이라고 하는 지금 세 번째 질문은 그거 아닙니까? 공통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멘토한테도 그 다음에 이 멘티한테도 공통적으로 그러면 그 공통 요소를 봐봐야 돼요. 그러면 이걸 적극적으로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네요 하면서 역량과 관련된 그 발언이 첫 번째 이렇게 적극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문장 한 문장이 계속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 잣대를 가지고 한 문장 한 문장 그 관련된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허투루 의미 없이 쓰여진 문장은 없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여러분들이 만점으로 가는 하나의 보물창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유치원에서 부모 면담 워크숍이 있는데
부모 면담 기술을 배워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나오고 그러면 또 이것은 전문적 지원. 두 번째 부모 면담 워크숍.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 효과로 보면 이렇게 이런 부모 면담 기술을 배우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체교사의 말에서 이제 효과 부분을 지금 찾아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계속 찾아내고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체크를 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색이 다르니까 이렇게 이제 그 1번, 2번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찾아내라고 하면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논점에서 이런 식으로 붙일 수도 있고 또 뭐 A라고 써놓고 B라고 써놓고 C라고 써놓고 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 좋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이 요령이에요.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데 그냥 계속 뭐 그냥 밑줄 끄서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밑줄 끄서놓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로 그다음에 영어로 한글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요소를. 그래서 구분을 하고 이제 쭉 체크를 하다 보면 지금 앞서서 말한 거 어떤 정서적 지원을 받았냐? 그러면 1과 2가 지금 나왔어요. 그다음에 어떤 지금 전문적 지원을 받았냐 하는 것은 지금 요것이 또 하나,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결국은 몇 개까지 찾아나요? 3개씩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면담 워크숍이 있다. 면담 워크숍이 있다. 거기서 실습도 한다. 실습도 한다. 면담 워크숍이 있는데 거기 실습이 있으니까 참여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얻는 효과는 부모 면담 기술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민교사가 오케이. 면담 실습을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부모 면담 실습. 요것이 지금 나오는 거죠. 자, 민 선생님은 무엇인지 열심히 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좋은 기운이 전염이 되는 겁니다. 열심. 아까 적극성 나왔죠. 적극성. 즉 교사에게 이제 공통적으로 증진되는 역량이 뭐겠느냐라고 안에서 이게 적극성이 나왔고요. 민 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도 부모 면담에 더 많이 생각하게 되어서 그러면 여기서 드디어 또 이제 한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역량과 관련해서 역량 1 지금 막 적극성 나왔죠. 그러면 역량 2 역서 역량 2 두 번째 역량 더 많이 생각하게 돼요. 더 많이 생각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고상한 말로 뭐라고 그래요? 반성적 사고라고. 반성적 사고. 자기 어떤 갖고 있는 어떤 이론이나 실천에 대해서 그것에서 어떤 이제 그것들을 이제 위에서 한번 쭉 바라보는 거 일종의 메타인지죠. 반적적 성찰 이거 더 많이 생각하게 돼서 내 능력자 향상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거 지금 체교사의 요 말인데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체교사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민교사도 더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적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두 교사에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가는 거 있죠. 제 능력도 향상되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우리 유치원 교사들과 협력을 도모하면서 부모 면담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사 연구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또 이 다음 대목이 나오는데 자, 세 번째 역량이 또 뭐냐? 이 세 번째 역량 3 협력. 여러분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교사 개인과 관련된 것들도 있고 또 이 서로 관계와 관련된 측면이 있는데 관계적 측면에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직 논술에서는 이 협력이라고 하는 요소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협력, 역량 세 번째 협업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길러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길러주는 역량이 세 번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부모 면담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교사 연구회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세 번째 드디어 지금 뭐가 지금 나오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 세 번째 지금 전문적 지원에서 세 번째 전문적 지원에서 교사 연구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적 지원 세 번째, 전문적 지원 세 번째. 자,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저도 참여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네요. 아니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칭찬해 주면 뭐든지 열심히 한다 그러면 칭찬을 해 주는 거예요. 칭찬을 해 주니까 의욕이 생깁니다 하는 지금 표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지금 요 전문적인 효과는 다 이렇게 그 찾아냈지 않습니까? 역량도 다 찾아냈어. 그럼 마지막 남은 것이 지금 요 붉은 표시가 된 뭐냐면 정서적 지원 부분인데, 정서적 지원 부분에 그 보니까 뭐냐, 요거 세 번째, 칭찬을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떤 것이냐, 이 의욕이 생긴다, 참여하고 싶은 의욕이 생긴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발생을 하고 마지막 말에도 또 그 답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쭉 보면요, 여러분들이 답을 만점짜리를 써내는데 한 문장마다 뭐가 있어요? 단서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한 문장도 그냥 허투루 쓸데없이 쓰여진 문장이 없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짜가는데 어떤 부분이 이렇게 비어 있다 하면은 누가 실수한 거냐? 출제자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실수를 한 겁니다. 이 제시문은 구조하고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문장, 뭐 두 문장 이런 것이 의미 없이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문장을 봐보세요. 마지막 문장에도 교사 연구에는 부모님 면담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면서 정보 교류를 하면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은 여기 지금 아까 말했던 지금 이 전문적 지원에서 지금 교사 연구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로 나왔잖아요. 전문적 지원, 교사 연구회라고 나왔는데 그 교사 연구에서는 어쩌냐, 정보를 교류하면서 많은 지식을 얻는 것, 습득하는 것, 이게 바로 뭘로 나오고 있어요? 효과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쭉 이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숫자로, 영어로, 그다음에 한글로 하면서 그 이제 각 논점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런 것들을 제시문을 잘 분석하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체크하고 가시면서 이제 여러분들 계율을 짤 거 아닙니까? 그럼 계율을 짜면 거기에다 하나씩 그 요소들을 이제 정리를 해 가셔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개요 맵으로 한번 봐봅시다. 맵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맵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자, 이제 서론이 있고요. 서론을 쓰고, 그다음 적절하지 못한 행동. 이제 요것이 첫 번째 논점 아닙니까? 그래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은 이 하원 시에 그 상처를 발견했다. 그럼 왜 이거 작전은 못하냐? 이거 안전사고 예방했어야 되고, 또 발생 즉시 그 알고 대처를 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결책은 뭐냐? 안전사고 예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바로 대처해야 된다. 뭐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뒤집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급하다고 상처에 연고를 발랐다. 그러면은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뭐 된장 발라서 되는 것이 아니다.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러면 해결책은 이제 보건교사가 조치를 하든지 더 전문적인 처치가 이게 필요한 것이다. 또 부모한테 알리지를 안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부모한테 알리지를 안 해버렸는데 그것은 부모가 오해를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발생하면은 바로 죄송하다는 마음 요거 전달하고요. 또 어떻게 조치했는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 자,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넘어갑시다. 멘토링. 체교사가 한 이제 멘토링이 있는데, 이 체교사의 이 멘토링, 이 체교사의 멘토링, 민교사한테 어떤 이제 정서적, 그 다음에 전문적 지원을 해줬냐. 그러면 지금 정서적인 지원, 요것들을 쭉 다 분석해 보니까 부모 면담은 누구에게나 어렵다. 이 말을 해줌으로 해서 지금 요거 이런 말을 해주면서 위로를 줬고요. 그 다음에 부모 면담 도와주겠습니다. 이래서 자신감을 제고해 줬어요. 그런데 그 표현은 뭐 용기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 표현은 용기 뭐 이렇게도 나왔으니까. 또 마지막에 보면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교사 연구에 참여하고 싶은 의욕이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최교사가 한 행동, 그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이제 민교사가 그 어떤 느낀 정서적인 것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쫙 지어서 이제 그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문적 효과 이걸 보면 이제 부모 면담 참관하세요. 이제 이것은 이 어떤 건 도움을 주냐? 면담 절차, 부모를 대하는 법을 습득하게 해준다. 그다음에 이제 부모 면담 워크숍에서 실습에 이렇게 참여하는 거. 이런 지원을 전문적 지원을 해줬고, 그래서 효과가 이제 실제적인 어떤 면담 기술 이런 것들을 또 습득하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사 연구에 여기에 참여해서 정보를 이렇게 교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부모 면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서적 지원 효과나 전문적 지원 효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순차적으로 이게 다 나오고 제시문에 그다음에 이게 다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냥 섞어놨습니다. 섞어놨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 끝날 때까지 제시문 끝날 때까지 그런 걸 잘 이렇게 분석해 보면서 그걸 제대로 찾아내는 여러분들의 그 능력이 아주 중요하겠죠. 마지막 논점이 지금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논점. 그러면 증진될 교사 역량이 뭐겠다? 어떤 역량이 증진되겠느냐? 그 다음에 그게 왜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각각 그 필요성을 쓰라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그 대화의 근거에서 그런 걸 찾아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대화의 근거에서 그 각각의 필요성이라는 부분이 딱 구분이 돼가지고 지금 제시문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필요한 이유는 뭐냐? 궁극적으로는 이 부모 면담에 대한 전문성을 다 이제 신장해 주는 거죠. A라는 역량, B라는 역량, C라는 역량을 길렀을 때 그게 다 부모 면담에 관한 어떤 이론과 실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태도, 선생님이 열심히니까 나도 막 열심히 생기네요 하는 것에서 지금 적극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죠? 반성적 사고력. 그다음 마지막에 적극적 태도. 이것이 아니라 지금 적극적 태도, 반성적 사고, 요거 지금 맵이 지금 잘못돼 있네요. 적극적 태도, 반성적 사고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협업, 이제 협업 능력, 그 협업 능력이죠. 이거 지금 못합니다. 협업 능력, 이 협업 능력. 그래서 왜 필요하냐? 이런 것들은 혼자서 이렇게 할 때보다는 이렇게 함께 서로 협력해서 할 때 훨씬 더 부모 면담의 이제 전문성이 더 신장이 되니까, 마지막에는 다 부모 면담의 어떤 전문성이 신장이 되니까 그렇게 왜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하면은 부모 면담의 전문성이 더 신장할 수 있다. 반성적 사고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계속 하게 되면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또 적극적으로 가면 소극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모 면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필요성에 대한 거겠죠. 어쨌든 필요성을 써야 됩니다. 쓰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개요를 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고지 답안으로 쓰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만 잘 들어도 여러분들은 이제 뭐 3, 4점이 그냥 올라갑니다. 귀를 쫑긋 세우세요. 자, 서론을 쓰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서론을 쓰는데 이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 세 문장으로 그냥 쓰는 겁니다. 정해졌습니다. 세 문장. 그래서 150자를 넘지 않도록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세 문장으로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논점으로 지금 들어가잖아요. 논점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먼저 이렇게 시작하고 적절하지 못한 행동과 관련하여 이런 식으로 지금 도입부를 써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잘 못 처리하는 부분이 도입부야. 도입부. 즉 도입부는 반드시 써줘야 돼. 이 도입부의 기능은 뭐냐면 논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뭘 내가 지금 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지금 논술의 내용이 15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200자 안에 써야 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필요 없이 그 문장을 이렇게 늘려버리면 결국에는 써야 될 내용을 쓸 지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숏 간결하게 이렇게 써야 됩니다. 짧게 써야 돼. 도입부는. 그러면 그냥 구질구질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지 못한 여기 지금 못한 적절하지 못한 행동과 관련하여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심플하게 이 도입부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입부 논점을 알리는 도입부는 써야 되는데 절대로 원고지 한 줄을 넘기지 말아라. 뭐 한두 자는 넘길 수 있지만 보면은 여러분들 잘못하면은 뭐 엉터리로 쓰신 분들 점수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 세 문장 정도를 이렇게 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세 줄 정도를. 그러면은 여러분이 좋은 내용을 또 혹은 요구하는 내용을 거기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도입부는 논점을 알려주는데 이것은 최대한 숏 간결하게 짧게 표현을 하면서 한 줄을 넘기지 마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보면은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먼저 이렇게 나왔고 지금 다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다음으로 멘토링의 정서적 지원 효과를 제시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한 줄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한편 멘토링의 전문적 지원 효과를 보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처리를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증진된 교사의 역량과 필요성을 보면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하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단기 특강 4주로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4주로 진행됐기 때문에 몰아서 들으면 한 이틀 정도면 바로 다 들을 수 있어요. 뭐 이틀 정도만 여러분들이 딱 투자를 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서론 결론 일부만에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만점 본론 쓰기, 스스조지 배척일바 뭐이사 이런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만점 본론 누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선생님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 유아교직 논술을 끌고 가면서 이게 안 된다 끙끙거리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교직 논술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원리를 모르고 있어. 또 논리적 사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누가 가이드를 해주지 않았어. 또 이렇게 써라고 하는 그런 원칙도 배우지 못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충분한 어떤 내적인 역량이기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들이 배우면 얼마든지 좋은 답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 됐는데 꼭 이걸 징검다리로 삼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점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답을 한번 쭉 볼까요? 답을 한번 쭉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장학은 필수적이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멘토링이라고 하는 거, 이 멘토링은 지금 멘토와 멘토의 전문성 신장이 모두 대응이 되는 유의감 방향이다. 지금 마지막 그래서 공통적인 역량을 증진해 준다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제시된 사례를 바탕으로 멘토링에 대해 다각도로 이제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서론을 끝냈고요. 그 다음에 자 먼저 적절한 행동하고 관련하여 동수의 상처를 하원할 때서야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자 이런 행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못했고 지금 예방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 즉시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발생 즉시 혹은 여기 이제 대처니까 대처라고도 쓸 수 있어요. 대처하지 못했으므로 부적절하. 지금 보니까 예방과 대처와 관련해서니까 따라서 교사는 일과 시간에 유아를 잘 관찰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시 바로 대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방하고 대처해야 된다. 그 다음 둘째 급하다고 유치원에 있는 연고를 상처에 발라주었다. 그러면 이것은 상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니까 이런 비전문적인 대처는 부적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건교사에게 상처를 보이고 또 전문적인 처치를 받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저것은 전문적인 처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잘못됐고 그래서 어떻게 전문적인 처치를 해줘야 한다.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행동은
이제 부모의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래서 부적절하다. 뭐가 부적절하냐라고 쓰는 게가 지금 표현을 봐보세요. 이래서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표현들을 계속 써주는 거예요. 이제 부적절한 이유를 대라고 했으니까 이래서 부적절하다, 이래서 부적절하다, 이래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럼 해결책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따라서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정서적 지원 효과를 조시하면 부모 면담이 처음에는 누구에게는 어렵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것에 위로를 받았다. 부모 면담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약속해서 자신감을 얻었다 혹은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쓰면 되는 똑같은 말입니다. 열심히 하라고 하는 칭찬해줘서 교사의 연구에 참여하고 싶은 의욕이 생겼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서적 지원 효과, 그다음에 전문적 지원 효과, 업무에 어떤 도움을 줬느냐. 그럼 부모 면담을 하게 해서 이렇게 요것이 바로 이제 그 체교사 간 액션입니다. 액션을 먼저 쓰고 참관해 면담 절차와 부모 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됐다. 또 여기 액션 부모 면담 워크숍에 참여해 실습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실제적인 면담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된다. 또 셋째 교사 연구에 여기 참여해서 부모 이렇게 참여해 가지고 이것이 액션 부모 면담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면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적 지원 효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증진된 교사 역량과 필요성을 쓰는데 적극적인 태도가 증진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이런 질 높은 부모 면담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 말은 결국 부모 면담에 관한 전문성이 올라간다 합니다. 두 번째는 반성적 사고력이 증진된다. 그러면 왜 그러냐? 필요성 써야 되니까 부모 면담의 내용과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성찰을 이렇게 그러게 되면 전문성이 신장이 된다 하고 이제 그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또 교사 간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증진된다라고 이제 그 역량을 쓰고요. 이렇게 공동으로 연구하고 실천하고 평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전문성이 더 풍요로워진다. 뭐 신장 풍요로워진다. 다 실현 똑같은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쓰실 때 어떻게 되냐면 두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두 문장으로. 서론은 세 문장으로 결론은. 자, 교사의 전문성만큼 유아교육의 질이 부정된다.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교사는 멘토링을 비롯해서 이게 멘토링이 지금 논점이 그 주제였잖아요. 비롯해서 이게 이제 또 동료 장학이 하나입니다. 동료 장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신뢰받는 참여해서 신뢰받는 유치원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3M 고민이 있으신 여러분들 지금 아직도 이 수전증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들 이 교직 논술한 머리가 하얘지시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이 3M입니다. 저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